이 영상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견이 틀릴 수 있지만 이런 방향성과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F의 공감 깨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연 보고 가실게요. 뿅! 자영업과 육아.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게 참 어렵네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가 아플 때마다 일을 빼야 해서 눈치가 보여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같이 출퇴근할 수 있어서 직원으로 일할 때보다 마음은 편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가게로 하원하니까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혼자서도 잘 노는 아이지만 화장실이라도 간다고 하면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갔다 와야 하고, 화장실이 상가 공용으로 가게 밖에 있어요. 아무리 얌전한 아이라고 해도 아이는 아이더라고요. 탭을 보고 있으라고 해도 탭이 잘 안 되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손님들 눈치도 보이고 저도 일의 흐름이 끊기는 거에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는데 꼭 필요한 업종도 아닌 뷰티 쪽이라 경제가 정말 안 좋은 건지 가게가 자리 잡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픈하면서부터 저는 가게가 자리 잡는 걸 3년으로 넉넉히 생각했어요. 남편은 1년 안에 자리 잡고 2, 3년 차부터는 돈을 끌어모아야 한다고 했어요. 어느덧 가게는 3년 차에 접어들었고 가게 매출 그래프는 제 머릿속에 있는 것과 똑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가 생겼어요. 개를 유산으로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임신을 하면 가게를 접기로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너무 금방 생겼어요. 좋으면서도 가게를 접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남편한테 자기는 연봉도 매번 오르고 일을 열심히 한 결과물로 보이는데 나는 그런 게 없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 애는 점점 커가는데 나는 아직 사회 초년생 마냥 헤매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결혼, 임신, 출산으로 가게 오픈이 늦어지고 오픈을 하고 나서도 친정아빠의 3차 암수술, 이사, 육아를 겸하느라 일에 집중을 못했고 이제 자리가 잡히고 일을 하려고 하니 둘째 임신으로 가게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계속 뭔가를 하려 할 때마다 태클이 들어오고 새로운 한계가 나를 가로막는 느낌입니다. 제 말을 듣던 남편은 누구나 다 그런 걸 겪는다고,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며 본인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업을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면서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극복 과정이나 성공담을 들으려고 한 말은 아닌데, 남편한테 저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영업이 쉬운 일도 아니고 운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 가게 얘기를 하면서도 늘 같은 문제로 싸우다 보니 돈에 대해서는 가벼운 얘기도 대화하기 싫어져요. 얘기하다 보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매출 얘기가 나오고 어느새 남편이 제 평가만 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회사 다니면서 애 볼 수 있냐고 하면 본인은 직장을 다녀서 못하니까 사업장이 있는 그나마 제약이 없는 제가 하는 거 아니냐고 해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거나 손님이 없을 때 홍보하고 그러면 되지 않았냐고. 자영업을 안 해본 사람이라 얼마나 신경 써야 될 게 많은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해도 시간은 만들면 언제든 있을 거라며 저를 폄하하네요. 딴짓하지 않고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짓밟히는 느낌에 너무 힘듭니다. 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우 쉣. 어... 아유. 이게 무슨 문제냐? 솔직하게 지금 자영업 그리고 육아잖아요. 근데 눈이 간지럽네. 사연자분이 힘든 일이 뭘까요? 사실은 사연자분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하고 싶다. 바깥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플러스 아이의 육아 문제라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를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때요? 남편은 여기서 문제점, 공감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남편의 문제점이 뭐냐? 허세가 있어요. 본인은 직장 다니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사연자분은 그거를 제대로 캐치해서 하지를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영업이라는 게 자영업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이론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자영업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연자분 남편은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사실은 사연자분이 뭐가 필요했느냐, 지금 사실 지친 상태예요. 본인이 너무 도파민에 빠져서 지쳐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겹치면서 사연자분이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아예 육아를 해야 되니까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좀 더 노력해야 돼 하면서 지친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남편한테는 뭐를 원했느냐,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위로예요. 위로의 말을 하나 듣고 싶었는데 그냥 괜찮아.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지만 너가 나이를 먹고 아이들이 나이가 차오름으로 인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가서 너가 자영업을 준비를 하든 뭐를 하든 그때 가서도 늦지는 않아 할 수 있는데 자꾸 남편은 뭐래요? 허세로 잘못된 점만 잘못된 점. 사실 잘못된 점이라 그래도 사연자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배경이 맞춰주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한마디가 어려울까요? 위로라는 한마디가 어려워가지고 사연자분이 지친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정적인 교감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내가 지금 이런 힘듦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남편이 허세도 맞지만 사실상 이거를 하는 이렇게 공감이라는 걸 하잖아요.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일단은 내가 겪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공감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남편은 사실상 답정너예요. 답정너. 왜 답정너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너는 그걸 해내지 않았을까? 내가 생각해. 그러니까 머리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너가 홍보를 했으면 너가 지금까지 고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로와 해결 방안은 틀립니다. 해결 방안. 위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이 상황에 대입을 해보자면 그냥 너 오늘도 고생했어. 정말 힘들었겠다. 네가 그 상황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너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겠구나. 하지만 너의 배경이 따라주지 않을 뿐 너가 잘못한 건 아니야. 지금 할 수 있는 거, 너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너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거면 되는 거야. 기회는 또 올 수 있어. 하지만 너가 무너지지 않으면 돼. 충분해. 지금은 아이와 둘째 아이의 임신으로 인해서 너가 당연히 일을 하고 싶지만 못할 거야.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너가 한번 해봤던 일이고 잘하고 있었으니까 넌 또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거야 하는 게 위로고, 해결 방안은 지금 하는 방법은 좀 더 틀렸어요. 그러니까 해결 방안을 줄 때도 어떻게 줘야 되냐? 맞아.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렇게도 방법이 있고 저렇게도 방법이 있었는데 너는 그게 안 됐나 보다. 일단은 공감 자체를 해주셔야 돼요. 안 됐다 그러는데 자꾸 지가 하면 된다는 얘기는 그냥 T적인 발언이에요, 사실은. T예요, T. 그래서 해결 방안을 줄 때는 그래,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감 자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줘야지 자꾸 몽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몽상 금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뭐예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 내가 했어도 아이와 일을 같이 병행하는 건 정말 힘들었을 거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이 나야 되냐? 너가 지금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는 너무 어려워. 그리고 너가 이미 둘째도 낳았잖아. 그래서 더 어려운, 둘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어. 하지만 너가 방향성을 좀 틀어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아이의 육아를 같이 하면서 너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뭐 너가 유치원에 보내든 뭐를 하든 영업시간에는 그렇게 지키고 너가 영업시간을 좀 줄이는 방향도 있고, 이런 해결 방안을 주는 거지. 절대 내가 생각했을 때 네가 영업을 못했고 홍보를 못해서 이렇게 너의 문제점이 드러난 거야 라는 답정너 같은 단어는 해결 방안이 아니에요. 답정너는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해서 듣고 싶었던 말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지친 상태인지 본인 자체로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내가 옆에 있잖아. 뭐가 걱정이야. 나 네 남편이야. 남편인데 내가 너가 어떻게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너를 지켜주는 그냥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너의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너무 지쳐있는 것 같아. 좀 밖으로 나댕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여행도 한번 가보고 좀 심신이 지친 상태인 것 같아. 이걸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때요? 남편은 자기 힘든 거밖에 몰라요. 나도 힘들어. 아이라고 보면 돼요. 애라고 보면 돼요. 그냥 야,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어. 근데 너는 시간도 자유롭고 자영업 하잖아. 근데 네가 거기서 애 못 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찡찡이 아니야? 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네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래. 내가 그랬잖아. 나는 1년 안에 할 수 있다고. 공감 자체가 안 되는 T예요, T. 그냥 아이 같은 면모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더 힘들어. 나는 너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아내가 답답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그럼 일과 아이의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그랬더니 남편이 뭐래요? 나는 회사를 다녀서 그렇지 못하지만 너는 자영업을 해서 가능해. 이론이에요. 그냥 이론.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공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위로를 받고 싶은 건데 자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면서 내가 힘들다를 어필하고 있어요. 나는 출근하기 싫고 나는 이만큼 힘든데 너보다 힘들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 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내가 더 안쓰러운 부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존재는 아이 같은 이미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상 너무 둥구스름해요. 그리고 둘째를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일을 못한다는 거를 이미 알고 계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계획성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계획성 중에서도 장기 계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를 낳고서 둘째를 낳아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 둘째가 생겼어요. 이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을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육아를 해야 돼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나는 일을 하고 싶다가 돈을 벌고 싶다. 독립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시니까 육아에서도 육아도 해야 되는데 일도 하고 싶다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밖에 나가서 힐링을 하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I와 E로 나누잖아요. MBTI를. 그죠? 근데 이거는 외향. 요거 I는 내향. 요렇게 나누잖아요. 그리?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집에 갇혀서 아이의 육아를 보는 일은 내가 너무 갑갑한 거예요. 갑갑해요. 사실은 이게 왜? 외향형이니까. 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보고 사람이랑 소통을 하면서 나의 돈도 벌면서 이렇게 사니까 너무 사람들이랑 소통이 되니까 너무 행복해. 사람들로부터 힐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이의 차이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의 시간이 필요한, 그러니까 에너지 바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막 이렇게 채워져 있다 하는데 이게 소진이 됐어요. 한 이만큼까지. 그러면은 요 에너지 바를 채우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에 혼자만의 그런 행동들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남들한테 뭔가 기빨리고 막 이런 거를 싫어하는 게 아이 내향형이에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어때요? 반대 성향이에요. 반대.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들은 시너지를 더 낼 수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랑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 에너지를 채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성향인 거예요. 아내분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집안에 갇혀서 아이 육아만 하게 생겼어. 그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좀 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아이 육아랑 일을 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럼 밖으로 놔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면 돼요. 본인이 지금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마음 상태는 지금 지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 혼자서 힐링을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좀 그러니까 막 맘카페라던가 아이를 위해서 약간 만든 그런 엄마들의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커피 딸이라던가 막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아이가 좀 큰 후에 둘째도 낳으셨으니까 지금은 이거는 사실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몸적으로 안 따라주는데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일단 깨달으셔야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내가 집중해야 될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이의 육아로 가야 돼요. 근데 자꾸 일하고 싶고 사람 만나고 싶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막 독립적인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손이 안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온전히 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싶다. 사람 만나고 막 대화하고 이런 그 뷰티 쪽으로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막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싶다. 이거는 사실상 욕심이에요. 그리고 성향적으로 자기가 좀 나를 꺾어먹지 못한 느낌이랄까요. 근데 답은 나와 있어요. 아이의 육아. 그럼 본인이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집에서 하는 일은 100%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까지 보면서 그걸 하기가 힘드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요? 고민을 해보면 외부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 사실 없네요. 보통 아이들은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부모들은 뭐 물놀이 이런 거를 하더라도 안전요원이 필요할 거고 굉장한 돈이 필요할 거고 여튼 둘째 가지셨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조절을 하셨어야죠. 둘째를 지금 가져야 되나 안 가져야 되나 내 고민을 해결하고 아이를 가졌어야 되는데 아이만 무턱대고 그냥 가져버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본인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둘째를 쫄랐어도 본인 상황이 안 되면 이거를 타협점을 만들어 가면서 만들으셨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일에서 생활에 대한 그런 저게 필요한 거예요. 좀 내가 계획성 있게 언제쯤 아이를 만들어야겠다. 내가 이때쯤이면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겠다. 이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계획을 못 짜신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내려온 천사.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일을 하고 싶으면 근데 저는 비추드리는 거긴 한데 요즘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보모라고 내 아이를 데리러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좀 아이를 막 운다고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사실상 추천은 안 드리는데 일을 둘 다 하면서 좀 편하게 하고 싶다면 그런 좋은 부모를 찾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약간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부모를 찾으면 아이가 학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은 생각을 하시고 좀 일을 하더라도 그 부모한테 돈을 주더라도 본인이 바깥 생활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낳기만 해서 부모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두 가지 부모가 존재를 해요. 만약에 내 부모가 나를 낳기는 했어요. 그럼 낳아준 부모, 그 다음에 나를 키워준 부모,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큰 그런 손자들은 사실상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떠날 때는 부모가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런 동급보다 더한 그런 연민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애정이 깊은 관계고 뭐 내가 버려졌어요, 어릴 때. 근데 태어났을 때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을 거고 내가 입양을 가서 나를 키워준 부모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입양 간 부모들 그 부모들한테 애정을 더 느끼겠죠. 이 사람은 나를 버렸네. 그리고 이 부모들한테 이 부모들이 애정을 줬다면은 이 부모들을 정말 진짜 친부모처럼 생각을 하겠죠. 사실상 이 사람도 그립긴 한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배제해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평생을 따뜻하게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낳은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남의 손에 컸으면 어린 시절이라고 아기 때라고 기억 못한다고 절대 그 감각적인 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교감을 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서 살을 맞닿음으로 인해서 아이와 내가 교감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런 생활이 없다 보면은 물론 엄마는 엄마예요. 그리고 의지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에 따라서 틀리고 성향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아이는 내가 내 손으로 키워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교감을 해야 돼요. 엄마란 존재는 이렇게 따뜻하고 엄마란 존재는 이 정도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 모성애를 느끼면서 어릴 때 내가 받았던 감정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이가 그게 결핍이 되잖아요. 그럼 결핍에 따른 문제가 무수히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결핍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핍이잖아요. 아이가 느꼈을 때 결핍이라는 걸 느꼈을 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느 쪽으로 엇나갈지는 사실상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아이마다 틀릴 거 아니야. 아이가 그러니까 애가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다른 사람의 손에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는 그냥 이 상황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 손에 크고 있고 이 사람한테서 지금 모성애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핍이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왜? 부족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부족했던 부분이잖아요. 부모가 부모 손으로 키워야 될 부분을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키웠다면 그거에 대한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배경이 이거 딱 보이잖아요. 잘못된 거 아는데도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자가 돼야 되니까 일을 한다, 이런 취지로 내비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이는 어느 쪽으로 튀어갈지는 사실상 미지수예요. 아이에 따라 틀리고 그 아이가 느꼈던 감정에 따라 틀리고 정말 미지수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나중에 가서 좀 아이가 좀 괜찮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성향적으로 좀 차분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뭐 혼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좀 바른 길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틀어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좀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의 내비뒀던 시간이 있으니 이 아이가 바뀌는 시간도 그만큼이 필요해요. 어떤 걸로? 모성애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아이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분명히 느껴요. 아이 어리고 그때의 생각을 못하고 막 이런다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라 그래서 절대 못 느끼는 거 아니고요. 절대 변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래서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 과정들이 나중 가면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좋은 점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누구의 손에 컸고 누구의 손에 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감을 통해서 아이와 공감을 하고 해줘야지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관계를 이렇게 지속을 못했다면 바로 그냥 뭐라 그래요. 또 한 번에 그런 시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더 커버리겠죠. 그때 동안 남들한테 밀린 그런 둘만의 그 교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 앞당기는 것도 되게 힘든 거고 그랬을 때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아이는 그렇게 커가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아라는 게 그냥 내가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결핍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사랑에 대한 결핍을 느끼면은 밖에 나가서 무엇이든 간에 결핍을 찾으려고 해요. 어떤 결핍을 찾아요? 사랑이라는 스킨십과 같은 결핍을 찾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엇나가요. 결핍이 지속되면은 어느 정도 충당은 되어 있었다고 해도 결핍을 더 느끼다 보면은 분명히 아이는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막 일찍이 임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막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기대고 부모는 뒷전 뭐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라는 게 감정, 이성, 그리고 뭐예요? 교육,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아가 생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예요? 거의 한 아이들 성인이 되기까지 과정 20살까지 딱 잡았을 때 20년이에요. 20년 동안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는 결핍이란 게 없어요. 결핍이 생기면 사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만 고쳐지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겪었던 그런 아픔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아이가 꺾어내고 이겨내기까지에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솔직히
성공률은 한 10%밖에 안 돼요. 90%는 못 고쳐요. 이미 커가면 커갈수록 결핍은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은 잘하세요. 본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방향으로 좀 풀려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좀 바꾸실 것인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므로 인해서 네, 스마일 스티커. 아이고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 일 하다가 안 하면은 막 좀 쑤시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안 하면은 진짜 사람이 피폐해지거든요 사실. 너무 아이를 속단하셨어.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아이 낳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좀 상황에 맞춰서 좀 낳으셨으면 조금 더 사연자분에게 좋은 이로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노산까지만 아니었다면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면 조금 빠른 선택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FA 공감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